이단 사이다. 신천지에 빠진 자녀를 구출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단 사이다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줄어들자 신천지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이 점 어떻게 보세요? 최근 뉴스에 보니까 2월 5일 31번 확진자가 신천지 대구 다디오 지파를 방문했는지에 대해서 대구시에서는 동선을 숨겼다 이렇게 네.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천지에서 역학조사관이 6일부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6일부터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네. 또 그 강제 개종과 관련해서 신천지에서는 가출을 강제 개종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가출을 조장하는 건 아니다. 네. 이런 좀 목소리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점 어떻게 보시나요? 그 신천지의 습성 있죠. 반성하지 않는 모습. 어찌됐든 코로나 확산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신천지 31번 확진자가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그런 반성하지 않는 모습, 책임을 또 회피하고 남에게 떠넘기려는 그런 모습들, 그들의 잘못된 형태가 그 고스란히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목소리를 낼 겁니다. 지금은 언론이 막혀 있어서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낼 것 같고요. 특히 신천지에 다니는 자녀, 또 아내, 남편, 부모를 건지려는 그 가족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네. 앞으로 예상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천지에 빠진 자녀를 어떻게 하면 구출할 수 있느냐, 구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의가 조금 있어서요. 그렇죠. 이 시간에는 그 내용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신천지로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천지인으로 의심이 드는 가족이 있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고 더 꼬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내담자, 여기서 내담자는 신천지에 빠져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죠. 네. 이 내담자에게 물어보거나 직접 확인하려고 하시지 말고 www.jesus114.net 한국기독교단 상담소 옆에 이 사이트를 통해 해당 지역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상담 전화를 주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왜 당사자 또는 내담자에게 신천지 신도 여부를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신천지는 그 신도들에게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지인, 직장 등 누구에게도 밝혀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가 신분을 절대 밝히지 않는 그 신천지 확진자들에 의해서 확산되는 그런 큰 피해를 우리가 봤죠. 네. 신천지 신도임을 밝히면 그 신천지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개종 교육을 하게 되고 직장에서는 따돌림을 받게 된다. 네. 그리고 개종 교육을 하면 영이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차라리 육신이 죽더라도 그 영혼을 지키는 것이 더 낫다고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출을 유도하거나 상담을 거부하게 만들고 상담 장소에서 도망하도록 이렇게 정신무장을 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내담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신천지 신도라는 걸 어떻게 확인을 하면 좋죠? 어떻게 신천지에 다니는지를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그 방청소를 하다가 신천지 책이나 성경 공부 노트를 발견했다. 또는 편지를 발견했다. 성경 구절들이 적혀 있거나 성경 시험 문제가 있는 자료들을 발견했다고 이 전화 상담 시 밝혀오고 있습니다. 그 전과는 다르게 밤에 늦게 들어오고 또 아침 일찍 나가는 모습이 매우 수상하다. 네. 가족들과 대화를 잘 안 한다. 짜증을 잘 낸다. 가족 모임에 잘 참석을 하지 않는다. 과거의 모습과는 다르게 감추는 것이 있고 변했다. 그래서 가방을 살펴봤다. 다이어리를 살펴봤더니 신천지와 관련성 있는 메모나 성경 필기나 자료들을 발견했다고 이렇게 전화 시 상담을 합니다. 네. 그 최근에는 설교를 듣고 감상문을 적은 노트 또는 기도문, 그들이 지금은 신천지 그 성전에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이런 설교를 적은 노트, 또 기도문
등을 발견했다고 문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신천지 신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따라가기입니다. 이걸 미행이라고 그러죠. 공부한다고 아침 네. 일찍 나가는데 과거와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상하다고 느껴져서 조용히 따라가 봤더니 네. 신천지 교육장소로 들어가더라. 또는 신천지 지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는 그런 상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의심은 가는데 집과 가방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확실한 자료를 찾지 못한 경우가 있죠. 이때 미행을 통해서 네. 동영상을 촬영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가족들이 신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녀를 미행까지 해야 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까지 네, 발생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럼 신천지에 다니는 것을 확인하고 증거를 채취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소로 연락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가족 상담이 진행되는데 이때 내담자는 가족 상담에 동반하지 않습니다. 네, 그때는 네. 내담자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단 당연히 그렇게 상담을 먼저 하셔야 해야 됩니다. 되는군요. 그렇죠. 네. 상담소는 상담 단계부터 내담자를 동반하고 상의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싶어 하지만 네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천지 측에서 내담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담 사실을 알았을 때 즉각 보고받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지 못하도록 신천지 측에서 방해하거나 피드백을 통해서 가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 직장이나 움직이는 동선까지 신천지 측에서 미행을 하고 있고요. 네. 가족들의 휴대전화를 열어봐라. 그래서 문자나 카톡, 통화 목록을 살펴보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차량이 있잖아요. 거기에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까지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상담소와 연결된 고리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가출을 유도하죠. 그래서 가족들이 내담자와 상의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신천지 측에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상담을 할 때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과 동행하지 말고 부모님이 먼저 상담할 것을 권유한다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부모님이 자녀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부모 자신이 단독으로 혼자 상담하지 않고 꺼내려고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나요? 상담소를 통하지 않고 부모들이 가족들이 건지려고 하는 이런 경우도 네. 있긴 하죠. 그런데 반드시 그때는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신천지 교리나 그런 과정들을 잘 숙지하고 자기가 그런 전문성을 갖춘 후에 시도해 보는 것이 가능한데 네네. 그런 과정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네. 걸린다. 그럴 경우 부모도 혹시 같이 신천지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나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 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는 이런 경우에는 혹시 미혹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신천지의 문제점을 그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잘 인지하고 네. 무엇이 틀렸는가를 잘 알고 있다면 뭐 센터 가서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그런 문제점들이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속이는 거 위장하고 네. 그리고 성경 구절들을 서로 짜 맞춰서 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빠질 경우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네. 일단은 뭐 전문가의 도움이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다면 가족들이 내담자를 의심하고 있다가 신천지에 다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이때 신천지는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이런 경우도 먼저 자기 팀장 있어요. 그리고 구역장에게 보고를 하죠.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제 피드백을 해서 부모를 어떻게 속일 건지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지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신천지인 줄 모르고 몇 번 만났다. 이제 신천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네. 바로 알게 됐다. 그래서 난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다니지 않는다. 그 전에는 내가 문제가 있는 곳인 줄을 몰랐지만 이제 알게 돼서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는 말로 가족들을 속이려고 하죠. 거짓말을 하는군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담소를 통해서 그런 머릿속에 들어있는 신천지 교리를 잘 정화시키는 이런 방법이 중요하고요. 그래요. 또 신천지는 거짓말을 잘하고 속이기를 잘한다는 이런 특성을 가족들이 반드시 알아서 속지 않도록 이렇게 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이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신천지에 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기독 언론과 우리 일반 언론까지 신천지의 특성을 쉽게 알 수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을 방영을 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법, 또 신문 기사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신천지에 관한 공부와 자료를 충분히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단 가족들이 시간을 내셔야 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신천지 내담자는 가족들을 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가 신천지에 대한 자료를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네. 신천지에 즉각 보고를 한다.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신천지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가출을 하거나 증거 자료들을 바로 없애버리고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또 상담에 대한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 상담에 들어가게 되면 네.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어떤 어려움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이 제3의 장소를 선택을 해서 출장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데리고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야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데 내담자는 이미 신천지로부터 이제 절대 가족 여행을 함께 가면 안 된다. 가족들이 어디를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지시를 받았어요. 상담을 받을까 그렇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네. 동행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가족인데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 단계부터 계획했던 일이 차질이 생기게 됐죠. 그리고 상담을 지연시키는 이런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그렇군요. 중요하다는 네. 겁니다. 신천지의 이런 방해 공작 때문에 가족들이 상담 사실을 내담자에게 비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족들이 좀 잘 알아야겠습니다. 신천지의 특성을 공부한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그렇죠. 신천지 특성을 가족들이 공부를 한 후에 이제 상담사와 이제 만나게 되죠. 네.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는 가족 상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도 차량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신천지는 가족 차량들을 미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또는 상담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차량 번호를 촬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상담소를 방문한 그런 가족들이 누가 있는지 그것을 이제 광고를 통해서 찾아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상담소를 방문할 때는 상담사와 상의를 잘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신천지 상담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신천지가 상담을 못하게 하는 건 일단 상담을 받게 되면 그만큼 회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상담에 관여하고 방해하기도 하며 심지어 가족들 미행까지 서슴지 않는데 이런 것만 봐도 확실히 신천지는 일반 종교와는 많이 다르고 그리고 문제가 많은 집단임을 알게 됩니다. 소장님, 상담소를 방문하면 이제 어떤 얘기들을 나누게 되나요? 상담소를 방문하신 분 중에 마술적인 상황 변화를 기대하고 찾아오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마술적인 상황이요. 그렇죠. 네. 어떤 의미인가요?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 과정이 있거든요. 네. 이 과정이 잘 진행이 되어야 상담도 잘 진행이 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부부 관계가 좋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들은 이게 회복되는 게 먼저 순서입니다. 그렇군요. 상담은 나중이에요. 네.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타인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당사자들이 해야 될 몫이거든요. 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는 현실 상황을 그대로 놔두고 상담을 진행하려고 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남편들이, 부모들이. 그런 상황을 놔두고 이런 마술소와 같이 모든 문제가 이 상담을 통해서 순식간에 해결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걸 말하죠. 네, 그렇군요. 또 내담자가 가출한 경우가 있죠. 네, 가출한 이유를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 경우도 내담자를 집에 들어오도록 가족들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또 명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담할 때는 상담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네.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점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또 가족들이 공부할 것이 있다는 사실도 생각을 하시고 상담소를 네. 방문하는 게 중요하다. 네.
신천지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일 절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렇게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상담자뿐만 아니라 내담자와 그 가족까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정교하고 지혜롭게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단사이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이단상담소 이문기 소장이었습니다. 이단 사이다. 광주 CBS는 이단의 피해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찬양의 꽃다발 2부 이단 사이다 코너를 통해 이단 전문가와 함께 이단에 대한 실체를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이단 전문가를 연결해 드리거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단 사이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계속 함께할게요.